자, 계속해서 과학 인사이드어 갑니다. 과학 스토리텔러 웹진 인저리타임의 조승현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상대성 이론의 세계 함께 탐험하고 있죠. 상대론 오디세이, 오늘 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자, 오늘은 로렌츠라는 이름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렌츠요. 예. 네. 자, 로렌츠 변환이 뭔지, 과연 제가 따라갈 수 있는 내용인지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예.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아인슈타인이 달리는 전차에서 그 달리는 속도가 빛의 속도로 달리면 시계탑에 시계 바늘이 움직이지 않는 걸로 보일 것이다. 그렇죠. 그걸 문득 깨달았죠. 네. 왜? 내가 빛의 속도로 후퇴하면 시계탑을 비췄던 시계 바늘을 비췄던 빛이 내한테 오지 못하니까. 네. 네. 그러니까 정지한 것처럼 보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나는 이제 내 시계는 째깍째깍 제대로 이제 간단 말이죠. 손목시계는. 예, 네. 내 손목 시계는. 그러니까 내가 시속 그 빛의 속도로 후퇴하면 나는 사실은 가만히 있는 것 같이 사실은 느껴지는 거죠. 네. 내 자신은 대신 시계탑이 후퇴하는 걸로 보이는 거죠. 그렇겠죠. 그리 느껴지는 거죠. 그게 네. 상대성 원리잖아요. 네. 서로 상대적이다. 자신은 항상 정지한 것처럼 생각하고 상대 프레임이 이제 그 역의 속도로 후퇴하는 걸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모든 우주에 네. 나와 상대 속도를 가진 어떤 시스템은 다 시간이 다르게 흐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느낄 거다. 그래서 시간은 우주 곳곳마다 다르게 흐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걸 그렇게 흐를 수 있다고는 했는데, 그러면 그걸 산수적으로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네. 이 문제가 있은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 수학의 기본 그 기호가 공간을 나타내는 x. 공간을 나타내는 x. 그게 이제 원래 3차원이 뭐 x, y, z, g 세 개인데 보통 하나로 볼 적에 한쪽으로만 움직이면 나머지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 x, 그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속도와 시간을 곱하면은 x가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 하면은 내가 얼마만큼 간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동한 게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변하는 x, y를 표현해 보자. 그러니까 변하는 저쪽의 프레임을 내가 있는 곳으로 한번 표현해 보자. 이걸 생각한 겁니다. 그게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 수식의 기본 만들게 된 기본 아이디어죠. 네. 네. 뭐 일단은 시간, 뭐 공간 다 나오니까 조금씩 어려워지는데, 사건의 위치와 시간이라 뭐 사건도 알겠고 위치도 알겠고 뭐 시간 알겠는데 이걸 다 모아놓으니까 좀 알쏭달쏭한데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또 중요한 키워드 같거든요. 예. 정리를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제 물리학에서 사건 일을 하면 이건 뭐 신문에 사회면 사건은 아니고요. 네. 물리적 현상인데 그렇군요. 물리적으로 뭐가 하나 툭 터졌다. 어느 우주 좌표 어느 지점에서 초신성이 폭발했다. 그러면 이제 그게 하나의 물리적 사건이 되는 거죠. 네. 그럴 때 보통 이벤트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이제 사건이고요. 위치와 시간, 이제 좌표로 흔히 수식으로 하면 x, y, g 하고 뭐 t 이거죠. 이걸로 표현을 이제 해보는 거죠. 간단히 서로 상대방에 대해 등속운동하는 두 관측자의 측정값 사이의 관계식은 무엇인가? 네. 좀 이거 말이 좀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네, 어렵습니다. 뭔가 하나 측정값이 있으면은 내가 보면 측정값이 x
x 플러스 3이었다. 네. 그러면은 저쪽 프레임에서는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저쪽 프레임에서 본 식으로 어느 정도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x가 속도 얼마 후에 시간이 좀 지나면은 x도 좀 변하겠죠. 왜 위치가 좀 변하죠. t는 이제 또 그 변한 만큼 t 변할 거고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보는데 간단히 말하면 좌표 변환을 해보자는 겁니다. 좌표 변환이요? 예, 좌표 변환. 어, 그러니까 정지한 플랫폼에 서 있는 사람에 대한 위치 좌표와 시간 좌표가 있잖아요. 그렇겠죠. 이걸 갖다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전차에서의 좌표로 한번 변환해 보자. 뭐 이런 거예요. 예. 이거 지금 우리 움직이는 정지한 관성계하고 거기에 일정한 속도로 달리는 관성계 사이에 시간이 뭔가 다를 것 같다고 느꼈잖아요. 네. 그걸 수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좌표로 표현하는 표현해 보자. 이제 이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좌표 변환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이제 이해하기가 편한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이 좌표 변환이라는 게 아주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라고 전에 들었거든요. 아인슈타인 이전에도 수학이나 물리학에서 흔히 사용됐던 걸로 아는데 이게 어떻게 특수상대성 이론의 첫 단추가 됐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제 좌표 변화는 뭐 이거는 이제 어려운 거는 전혀 아닌데 우리가 이제 일반 독자분들은 이런 말 잘 안 쓰니까 네. 쉽게 말하면 아까 속도가 이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그 보도에 서 있는 사람이 보는 거, 그다음에 프레임 무빙 워크에서 가는 그거 하나 각각을 좌표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런 식으로 수학적으로는 하나의 사람이 걸어간다는 거는 계속 x라는 그 좌표가 변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점차적으로 시간이 가잖아요. 그 시간도 또 변하는 거죠. 그렇겠죠. 이제 그걸 이렇게 한 사람이 걸어가는다는 이 사건을 네. 그 사람의 위치와 시간으로 표현해 보는 겁니다. 그럼 이쪽 가만히 서 있는 곳에서 보는 시기 나올 거고, 네. 또 가는 사람 쪽 그 무빙 워크를 중심으로 또 그려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걸 서로 이제 변환을 해 보는 건데, 네. 예전에는 갈릴레이 상대성 이론이라고 원리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번 시간에 네, 갈릴레이 좌표 변환이라고 있습니다. 네. 보통으로 하는 거는. 그런데 이게 빛에는 좀 안 맞다 했잖아요. 그래서 빛도 적용되는 좌표 변환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본 사람은 아인슈타인이 결론적으로는 처음은 아닌데, 아인슈타인이 갈릴레이 좌표 갖고는 안 되겠구나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갈릴레이 좌표는 시간과 공간은 일정하다는 그 원칙을 가지고 한 거고, 네. 이거는 지금 아인슈타인은 시간이 변하네. 빛의 속도를 고정시키니까. 그래서 빛을 고정하고 시간 공간이 변할 수 있는 개념으로 좌표 변환을 해본 겁니다. 예. 그러면 그 절대 시간과 절대 공간 개념을 버리고 예. 광속 불변의 원리와 상대성 원리를 기본으로 예. 좌표 변환을 한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예. 아, 네, 그래요. 예. 근데 여기서 뭐 수식을 볼 수는 없겠고 로렌츠 변환 이걸 좀 말로 좀 풀어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왜 근데 로렌츠 변환일까요? 아인슈타인 변환이 아니고. 그렇죠. 이게 이제 이런 의문을 갖는다는 것은 좀 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시는 겁니다. 예. 궁금해서. 예. 아인슈타인이 이제 그 뭐 천재인데 거기에 비하면 이 수학은 너무너무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금방 그 관계식을 이제 유도를 했어요. 네. 그래 놓고 떡 보니까 아니 어디서 이 식이 많이 본 거야. 자기가
자기는 처음으로 유도를 했는데 선수 직접 유도를 했는데 어디서 많이 본 수식이네. 그래서 딱 보니까 이게 그 전에 누가 한 거네. 네. 그 누가 했느냐? 로렌츠라는 사람이 했어. 이미 근데, 있던 거였군요. 예, 로렌츠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당시로서는 첫 노벨상 받았고 또 전자기학 전공자인데 어마어마한 그 거장이에요. 물리학의 거장이라. 그래서 그 수식하고 막 자기가 만든 거하고 1도 다르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후세 사람들이 그걸 다 그 원래 유도한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제 로렌츠 베난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네. 아인슈타인이 특수 상대성 이론을 만들기 전에는 그거는 뭐 그냥 주목받지도 못했죠. 아,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제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는 불멸의 이론을 만들고 나니까 그 식도 유명해졌죠. 그래서 로렌츠 베난이라고 이름 붙였죠. 예. 자, 근데 왜 노벨상까지 받은 물리학자가 핵심 공식까지 유도를 해놓고 상대성 이론까지는 이루지 못한 걸까요? 참 저도 공부할 때 네. 그 사람 바보네. 그러니까 다 왔잖아요. 이게 다 만들어 놓고 그렇게 여겼는데 네. 이력을 보니까 이분이 당시로는 아인슈타인은 애송이고 이분은 뭐 그냥 아주 거장이었어요. 정말 아인슈타인이 애송이 정도였어요. 나이도 한 30살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문헌들을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지금 시간과 공간이 뭐 변한다. 이게 뭐 당연 뭐 그럴 수 있지. 이제 흔히 너무 이제 그냥 익숙한 것처럼 돼 있잖아요. 네. 그 당시로서는 이거는 제가 왜 혁명적이라 하냐면 우리가 다른 거는 이 세상에 다른 건 다 변해도 시간과 공간은 변하지 않는다. 네. 그 기본 공간, 기본 시간, 이 쉽게 말하면 단위잖아요. 단위. 네, 우리는 그렇죠. 단위로 치잖아요. 네. 이게 변할 거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변하고 오히려 빛의 속도가 일정한 것 이게 안 변한다고 가감하게 이거 원리로 채택할 정도였으니까 이게 과연 정말 혁명적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걸 똑같은 수식인데 그 수식으로 한 사람은 이미 만든 사람은 그냥 뭐 그냥 내팽개치고 있는데 아인슈타인은 수식을 유도해서 이론을 만들었잖아요. 그래 그 차이가 뭐냐? 그 수식에 담긴 혁명적 의미를 간파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로렌츠 외에도 이제 포앙까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유도를 했어요. 그러나 이 수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진정으로 깨닫지를 못했고 또 하나는 이제 상대성 원리는 어떤 관성계에서 상대 운동하면 서로 자격이 상대적이에요. 내가 타고 있으면 내가 있는 곳은 정지하고 다른 곳은 상대 운동한다, 움직인다고 여기고 내가 저쪽에 탔으면은 저쪽에 있으면은 거기서도 또 내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쪽이 상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서로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움직이는 쪽의 프레임에서 뭔가 시간이 수축되고 길이가 수축되고 시간 간격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수식적으로 로렌츠 베난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걸 보면서도 내가 있는 곳의 시공간이 그렇게 줄어들거나 변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절대 그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대성 원리를 가지고 수학은 많이 풀었지만은 그걸
현실에서 그리 되리라고 절대 믿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물리법칙은 모든 관성계에서 동일하다는 상대성 원리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대담성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후대 과학자들이 그래요. 이걸로 보면 역으로 아인슈타인이 얼마나 대담했고 혁명적인 사고를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특수상대성 이론의 수학적 핵심인 로렌츠 변환, 노벨상 수상자이자 이 식을 직접 유도한 로렌츠도 그 핵심을 깨닫지 못했다는 로렌츠 변환의 의미를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로렌츠 변환을 이렇게 보면 이제 내가 보는 여기서 x에서 보는 x 프라임의 시간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 네. 그걸로 보면 시간 지연, 예, 길이 수축, 그 다음에 광속 초과는 불가하다. 이런 내용들을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새파랗게 젊은 후배가 자신의 이름이 붙은 수식으로 엄청난 걸 만들어냈는데 로렌츠와 푸앙카레 마음이 어땠을지 궁금합니다.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이 발표가 된 이후 좀 배가 아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맞습니까? 그걸 이해하고 있었다면 네. 배가 아팠겠죠. 착상 하나, 내가 다른 건 다 했는데 끝에 착상 하나를 잘못했구나. 네. 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오히려 정반대였대요. 정말요? 두 사람 아인슈타인이 보내줬어요. 네. 논문을 쓰고 나서 보내줬는데도 논문을 읽은 후에도 두 사람은 아인슈타인의 새로운 시간, 새로운 공간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았대요. 한동안 못 받아들였대요. 그 두 사람은 그렇구나. 자타가 공인하는 천재였는데도 네. 그러니까 이게 이 현실에 실제로 상대성 원리가 적용 수학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막 수식도 풀고 했으면서도 실제로 이 현실에 일어나진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네요. 네.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통찰이 얼마나 가감하고 혁명적이었는지 진짜 그 반증 사례가 되겠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들조차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아인슈타인의 발상이 획기적이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이걸 이 짧은 시간에 라디오 대담으로 이해하는 거 사실 어불성설이겠죠. 자, 오늘은 로렌츠 변환 기억해 주시고 아인슈타인이 이걸 이용해서 시간과 공간이 속도에 따라 줄어들기도 하고 물체가 광속 이상으로는 움직일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해냈다. 이 정도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조승현의 과학인사이드 상대론 오디세이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 스토리텔러 조승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기회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